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라는 용어 있죠? 자,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임의적 해제 두 가지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 정비구역. 자, 필수적 해제도 있고 임의적 해제도 있어요. 필수적 해제가 중요합니다. 임의적 해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필수적 해제도 있고 임의적 해제도 있어요. 자, 우선 필수적 해제가 중요하니까 여기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앞에서 제가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뭐를 먼저 정했어요? 정비 예정구역 정했으면 안 정했습니까? 정비 예정구역을 먼저 정했죠. 정비 예정이란 구역을 정해야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정비구역 될 겁니다. 정비구역 정하기 전에 하는 게 정비 예정구역인데, 이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 기본계획을 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 예정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정해되어야 여기 정비라는 뭡니까? 계획을 짜겠죠. 정비 계획을 입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은 1년 후에 정비 계획을 정할 수도 있고, 요 지역은 2년 후에 정비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요 지역은 3년 후에 짤 수도 있다 했습니까?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자, 그러면 기간이 예정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예정일로부터 이거는 3년이라는 숫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3년. 자, 3년 이내입니다. 자, 3년 이내. 이 정비라는 구역을 그죠? 자, 지정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는다면, 3년 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들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구청장 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자, 구청장 등이 뭐다? 구청장 등이 뭐다? 신청할 수 있죠. 누구인데 신청했습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겠죠. 하든지 안 그러면 특별자치도 시장과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자, 얘들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죠.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 이내 했습니까? 3년 이내 정비구역 여기 신청하지 않거나, 뭡니까? 시장군수가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입니까? 그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다. 이건 다 다음 날에 붙습니다. 해제는 언제 된다? 다음 날 해제된다. 다음 날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고 고시할까 안 할까요? 고시해 주겠죠. 하겠죠.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뭐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 뭐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인데? 시장과 군수에게 뭔다?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 받기 위해서 소유자 뭡니까? 과반수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습니다. 과반수. 적으니까 너무 많네.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소유자 뭐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요 기간이 몇 년 이내 하라고요? 2년 이내 하라는 겁니다. 2년 이내. 2년 이내 뭐를 하지 않았다?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 2년 이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다음 날에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얘들이 뭡니까? 조합을 인가 받습니까? 맞습니까? 조합 인가 신청했죠. 요 인가 신청하는 기간이 몇 년이란 거요? 2년입니다. 2년이네. 자, 그래서 시장과 군수에게 뭐다? 조합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뭐를 신청한다? 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2년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누구일 때만 조합이 나왔어요? 예?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만 조합이 있어요? 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있죠.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조합은 뭐다? 재개발과 재건축일 때만 조합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재개발은 20인 미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20인 미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있겠네.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반드시 뭐다? 조합이 있어야 돼요. 조합이. 자, 근데 위에 거는 이제 한번 본다면 재개발 사업은 뭡니까? 토지 소유자 몇 명 미만? 20인 미만이 있거든요. 20인 미만일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가 직접 정비 사업 할 수도 있고 조합 설립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은 직접이 되지만 되겠죠? 이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나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공사, 그죠? 건설업자 등록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합을 만들어 해도 관계없고요. 재건축은 반드시 뭐다?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놓으면 안 된다?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이 어디는 놓지 않는다? 재건축은 놓지 않는다. 이걸 바꿔놨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시행자 지정 요건이 된다 했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누구를 정할 수 있습니까? 시행자 지정 요건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조합을 바로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바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조합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조합 만드는 방법과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있죠.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만들면 몇 년 이내 만들었어요? 3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몇 년? 3년 이내. 그죠? 자, 이 조합을 3년 이내 조합 인가라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뭡니까? 승인 신청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난저 뭡니까? 추진위에서 조합을 만드는 방법과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정부구역 지정되고 소유자 등이 직접 조합을 다이렉트로 총회를 거쳐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합이 인가되었다면 이제 공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사니까 사업을 뭐다? 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려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거를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되겠죠. 계획을 짜서 인가 받아야 됩니까? 인가 받으면 고시하겠죠. 누가? 시장과 군수에게. 이건 다 시장 군수가 놉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인가를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요 기간이 3년이 주어집니다. 몇 년? 3년입니다. 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한가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뭡니까? 조합 안 만들고도 재건축할 수 있겠네. 그죠? 어떨 때? 인구? 소유자, 토지 소유자 20인 미만일 경우는 조합 없이 재개발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조합 안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돼서 바로 뭐다? 20인 미만은 사업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요런 경우는 몇 년 이내 합니까? 몇 년 이내? 5년이랬죠? 5년 이내. 자, 몇 년 이내 했습니까? 5년 이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인가를 뭐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 요때는요 토지 소유자 등이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5년 이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이다. 그럼 정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예정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을 거잖아. 그죠? 3년이죠. 이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자 2년 이내에 뭡니까? 추진에 구성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추진에 구성되면 추진에 2년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인가 받으면 뭐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짜서 인가를 합니다. 여기 몇 년 걸렸어요? 10년입니다. 자, 정식 코스로 가면 몇 년 걸렸다? 10년입니다. 3년, 2년, 2년, 3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자, 근데 정식 코스로 가지 않고 뭐다? 3년, 3년, 3년으로 가면 9년 걸렸습니다. 조합 안 만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3년, 5년에 8년 만에 갑니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가면 몇 년 걸렸다? 10년. 그죠? 추진이 없애버리면 몇 년? 9년 만에 갔고, 조합 안 만들고 가면 뭐다? 8년 만에 사업시행 계획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정비사업 하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에 해제했습니까? 다음 날에 해제 않는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뭐다? 해제해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둡니다. 자, 별표. 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해제는 다음 날에 해제한다는 것만 기억해 둡니다. 필수 해제 사유 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과목이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무슨 예정구역이 정해지니까 예정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며칠 걷습니다. 되는 날까지. 자, 특별자치시, 특별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구청 등이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두 번째. 자, 재개발과 재건축인 경우를 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니까 1번 토지 소유자 정부역 지정고시 2년 이내 추진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합 승인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2년에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년에 봅니까?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 이거는 정비구역. 자,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한정됐습니까? 여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2년이라는 말을 썼죠. 요거를 지금 말합니다. D급 봅니다. 자, 추진위의 승인일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 거. 요거는 추진위에 만들고 2년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승인 계획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됐습니까? 요거하고 조합하고 난 뒤에 뭐다? 3년에 사업승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뭡니까? 조합 만드는 경우고. 그 밑에 한번 볼래요? 3번. 자, 조합 안 만드는 거 토지 등의 소유자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는 경우는 제가 조합 안 만들어도 된다 했죠? 소유자가 직접 하잖아. 몇 명이 할 때? 20인 미만일 때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정비구 지정고시일부터 몇 년?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생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모두 해제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자, 필수적 해제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박사하고 임의적 해제로 한가 보겠습니다. 임의적 해제 344페이지 임의적 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 해제는, 자, 임의적 해제 다음 페이지인데 임의적 해제는 한번 읽어봐 두셔야 됩니다. 임의적 해제. 자, 그 박스 안에 봅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 과도한 부담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도한 부담에 과부라고 임의적 해제에서 과부라고 적습니다. 임의적 해제라고 했죠. 첫 번째, 과다한 부담을 우리가 과부라고 암기를 합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정부유업 추진 상하로, 자,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자,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했죠. 목적 뭐다? 달성할 수 없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요. 세 번째 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하는 겁니다. 자, 해제 요청은 몇 분? 100분의 30. 3분의 자, 30% 이상 해제 요청했습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떤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사업이에요. 달동네 사업. 무슨 사업? 달동네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달동네 사업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사업 정부의 지정고시 10년이 경과했습니까? 몇 년 경과했대요? 10년 경과. 10년 경과만 봐둡니다. 10년 경과. 경과하고, 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가 인정하는 경우, 자,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대요. 그것도 한번 볼래요? 지정 목적 줄 것은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3분의 2에 줄 것입니다. 3분의 이상 해제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얼마 이상? 3분의 이상. 자, 그래서 임의적 해제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암기할 때, 요거 나이 30세라 보시면 돼요. 30세 이상. 과부가, 자, 과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아기 못 낳겠죠.
목적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달동네올라가 10년간 뭡니까? 불공을 들였습니다. 그죠? 들였더니 살이 3분의 2 이상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고.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 보시는가 하면요, 346페이지입니다. 이 정비법은 좀 많이 어려워요.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그죠? 자, 정비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좀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자,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 방법. 자,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천천히 할게요.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달동네 사업을 말한다 했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다? 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제가 달동네 사업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로 달동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꼭대기에 거의 다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산꼭대기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도로 사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이다 이 말은 뭡니까? 도로 사정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겠죠. 도로 사정이 나쁨으로 인하여 여기에 사는 산동네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를 뜯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갈 데 있어 없어요? 사람들 갈 데가 없거든요. 이걸 달동네 사업이라 씁니다. 이 달동네 사업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은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일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도로를 누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기반시설이 누가 만든다? 시장군수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시장군수가 만들어주는 방법을 스스로 계량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스스로, 자, 계량사업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스스로 계량은 뭡니까? 자, 이 정비 기반 시설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예? 시장군수가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예? 시장과 군수 등이 만들어주겠죠? 등이 만들어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집은 이제 뜯어고치는 누가 합니까? 스스로 본인 집만 뜯어고치면 되겠죠. 도로 확장은 누구다? 시장군수들이 만들어주니까. 그죠? 저 그럴 거잖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이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했죠.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 있었어요. 이 동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동네를 싹 밀고 뭐다? 전부 수용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겠죠. 자, 수용 방식 채택할 때, 자,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있습니까? 주공등을 시켜서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시켜서? 주공등을 시켜서 할 수 있겠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환지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환지 방식 있겠죠. 환지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 관리 처분. 자,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있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도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다 해도 돼요. 이걸 짬뽕해서 하는 것을 뭐다? 혼용해도 돼요. 뭐란다? 혼용해서 사업을 해도 돼요. 그렇겠죠. 만약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보겠습니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자, 이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자, 시장도 하고 군수도 합니다. 주공 등도 하는데 공동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바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건설업자와 등록업자,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 있습니다. 등록업자. 얘들과 공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위에 사람하고 공동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공동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스스로 계량과 수용 방식은 안 돼요. 무슨 방식인가? 환지 방식과 이 환지 방식도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있습니까? 관리 처분. 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 방식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자,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시장도 해도 되고 군수도 해도 됩니다. 자, 주택공사도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이 건설업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업자. 등록업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등록업자. 한국감정이 들었습니다. 신탁업자도 있고, 신탁업자 먼저 적어. 신탁업자도 있어요. 그죠? 한국감정원도 있어요. 한국감정원도 있어요. 얘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는데요. 주택공사, 건설업자, 그죠?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 다룹니다. 그러면 주, 건, 등, 신항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방식이 뭐다? 환지와 관리처분 방식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하는 방식이 뭐다? 관리처분 방식밖에 안 됩니다. 무슨 방식? 관리처분 방식. 자, 관리처분 방식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와 주공이 있습니까? 주공. 이 노란색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건설업자 있습니다. 자, 등록업자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는 못 들어왔어요? 예? 신탁업자 한국감정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옵니다. 신탁업자 없습니다. 한국감정도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자, 정비사업생 방식에서 시행자 중, 자, 공통적으로 다 되는 걸 물으면 시장, 군수, 주공은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무조건 됩니다.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고,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만 됩니다. 무슨 방식만? 관리처분 계획 방식만 하나만 돼요. 여기는 반드시 뭐다?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자, 조합 만들어도 되고, 예? 토지 소유자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해도 돼요. 여기들은 몇 명 미만이 있습니까? 20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해도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나올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은 있는데 재건축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여기는 조합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주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이거를 봐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없고요.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만 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비교할 때는 뭡니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도 되는데 재건축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놓으면 틀린다. 요거 조심하고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하는 방식은 뭐습니까? 스스로 계량,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다 됩니다. 근데 환지와 관리 처분은 재개발은 되지만 재건축은 관리 처분 방식. 요거는 왜 관리 처분 방식으로만 했어요? 아파트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요. 환지 방식. 자, 이거는 평면 환지는 필요 없어요. 건물 짓는 거니까 입체 환지밖에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만 들어온다. 요 세 가지 구분하는 문제 몇 년 시험에 놓는다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거를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까지 적어놓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됐고, 자, 그거를 여러분 책에 보면 348페이지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 표 요약해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표. 별표 쳐둘래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네. 있겠죠? 자, 그래서 표 주관경제에서 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걷기열하면 주관경제에서 열하기 넣으면 재개발이고 양호 넣으면 재건축으로 돼 있죠. 시행자 봐둡니다. 스스로 계량 있고 시장군수 주공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자가 골라라 하면 뭡니까? 시장군수 주공만 됩니다. 스스로 계량은 시장군수 주공만 되거든요. 근데 수용과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은 시장군수도 되고 주공도 됩니다. 근데 공동시행할 때 건설업자 등록업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자 등록업자는 누구는 안 된답니까? 스스로 계량 방식 건설업자 등록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중 세 가지 방식 모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으면 자, 시장, 군수, 주공 등만 모두 시행자가 됩니다. 자, 공통적 사항이다. 그거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건설업자와 등록업자는 뭐는 할 수 없다 했어요? 스스로 계량은 안 된다. 그 앞에 안 볼래요? 앞에 보시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했을 때 1번에 스스로 계량은 시장 군수도 있고 주공 등도 있고 노는데 그 밑에 수용과 환지와 관리 처분 방식은 안 볼래요? 그 2번에 보면 뭐 있습니까? 공동시행자 건설업자와 등록업자 있을 겁니다. 기업이 건설업자고 년이 등록업자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식 중에서 스스로 계량은 뭡니까? 시장군수 주공만 돼요. 수용과 환지 관리 처분은 뭡니까? 건설업자 등록업자가 얘네들하고 공동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스스로 계량은 건설업자 등록업자 도로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스스로 계량은 뭐다? 시장군수밖에 안 됩니다. 시장군수 주공까지 밖에 안 됩니다. 주공일 때는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아 가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자, 정비사업 중 시행방법 중 자, 공통적 시행자가 뭐냐 물으면 뭡니까? 시장군수 주공은 모두 공통적 시행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집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정비사업 중 세 가지 방식 모두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이 세 사람은 자, 모두 공통적으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달리 써놨습니다. 근데 건설업자 등록업자는 얘들은 되지만 공동시행자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스스로 계량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빠져야 됩니다. 되겠죠? 그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합이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겠죠. 자, 스스로 계량은 추합이 있었어요 없어요? 주관경계에서는 추합 없죠? 근데 추합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은 추합이 있고 재건축도 추합이 있잖아. 근데 재개발은 추합도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도 있잖아. 20인 미만. 근데 재건축은 추합만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봐두라고요.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은 자, 시장구수 주공 등이 있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 창고 감정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조합이든 그죠? 토지 등의 소유자든 관계없습니다. 자, 시장구수, 주택,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까지 다 돌았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이 묶어 두시면 됩니다. 방식은 환지와 관리시험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재건축은 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토지 등의 소유자 넣으면 안 됩니다. 시장군수, 동, 주공동, 건설업자, 등록업자 누구는 못 돌았어요? 자,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은 돌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쫙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른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한 정비 사업을 물었어요. 이건 좀 쉽게 나왔죠? 자,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에서 극히 열악하여, 답이 나왔네 벌써.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나왔고, 두 번째 단서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이라고 돌았죠. 밀집이냐 과도하게 밀집이냐 구분합니다. 과도하게 밀집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밀집되면 재개발 사업이고 되겠죠.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뭡니까? 재건축 사업이라는 말을 쓴다 했습니다. 요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문이 되겠죠. 자, 그거 한번 받으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넘기기 바랍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계약 방식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계약 방식 참고로 보는데 여기도 뭐하고 똑같습니까? 개발법과 똑같죠. 원칙은 뭐다? 경쟁 입찰입니다. 353 별로 중요 안 하니까 그냥 한번 볼래요. 원칙이 뭡니까? 경쟁 입찰. 예외가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한 장 넘겨볼래요? 자, 3번에 토지 등 소유자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자, 사업 수익 인가 받은 후에 합니까? 해야 되겠죠. 자, 인가 후자 주액에 따라 건설업자 등주를 시공자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 수익 인가 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만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의 시공자 선정,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군수 등이 시공자 선정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도 사업 시행 지정 고시 후입니다. 후자에 동그라미, 그죠?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356회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라고 찾았습니까? 추진위원회. 자, 그럼 아까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추진위원회 작성했어요? 그죠?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 이거는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 줄 것입니다.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고 시장 구석에 자, 승인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밑줄 긋습니다. 5인 이상. 새카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과반수 동의받고 몇 명 이상 했대요? 5인 이상. 5인 이상. 여기서 5인이라는 숫자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5인.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개발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개발법은 몇 명 했습니까? 7인입니다. 개발법은 조합 설립할 때 몇 명 이상? 7인이냐. 여기는 5인입니다. 5인 이상. 그 숫자를 바꿔놓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딴 거는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안 가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 설립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